안녕하세요. 깔루아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진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요즘 아이들은 동기부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초등, 중등 이상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연령대가 30대 중반에서 40대 또는 50대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그 결과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나는 우리 집이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어라고 자수성가를 했다는 그런 부모님의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왜 노력하지 않니? 왜 집중하지 않아? 왜 열심히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세대 때는요. 동기부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결핍이에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으면 이 결핍을 극복해내고자 이 상황이 싫은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상황들이 되게 싫었던 게 많았을 거예요. 특히 IMF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웠지만 뭔가 스스로 뭐 아르바이트도 해서 대학교도 다녔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셨고 또는 전문직을 하시게 되었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결핍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적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도 결식 아동은 존재하죠.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고자 하는 분들의, 즉 중산층 분들의 자녀를 보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배가 고파서 공부를 하나요? 아니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아이들에게 결핍으로 인해서 또는 의지로 인해서 그런 동기부여는 주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맙시다. 그럼 요즘 아이들에게 맞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어떻죠? 겸손이 미덕이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너의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공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현재 요즘 아이들은 어떻죠? 자신을 중심으로 환경이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때는 우리가 중심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나 중심. 그게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면 어떻죠? 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싶다면 아이의 자신감부터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아이의 표정, 태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표정과 태도는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바로 부모님한테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님께서 긍정적인 표정과 태도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요, 평소에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많이 수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요. 엄마 있잖아.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엄마는 너무 바쁜 거야.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는 나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엄마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딱 보고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태도죠. 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독서록이나 일기를 쓸 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의 생각과 느낌을 꼭 적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평소에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 아이는 그 말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글을 쓸 때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누군가 이거를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지? 들어주지 않겠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언행일치라고 아실 거예요. 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로는 내 생각과 느낌을 말을 못하는데 또 내 행동이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신다면 내 아이의 자신감은 아마 쑥쑥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상입니다. 보상은 별로 동기부여에 좋은 점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알기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그럼 아이가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또 10,000원 얻었어요. 보상이 자꾸 물질적인 게 이루어진다면 돈을 밝히는 아이, 보상에 젖어들어서 나중에는 보상이 없으면 아예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상에는요, 우리가 물질적 보상이 있고 심리적 보상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이란요, 심리적 보상으로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어요. 가끔 물질적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뭐 결혼 기념일 10주년이에요. 10주년이고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1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하고 편지만 줬어. 마음을 전달했죠.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했어요. 끝이야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이게 끝이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 하에 그러면 뭐라도 줘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자기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거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현찰로 예를 들어서 줬다고 합시다. 그럼 뭔가 이 10년 동안 내가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이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게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크고 적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심리적 보상만 주면은 동기부여가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인 보상과 심리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야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보이게 스티커를 주거나 아니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요, 도장. 우리 유아 때 보면 아이들 예를 들어서 수업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꼭 도장을 찍어줘요. 참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 도장을 하나를 받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하죠. 네,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병원들은요. 아이들이 그 치료를 잘 견뎠을 때 뭘 주죠? 반지나 풍선 같은 거 주는 병원들도 있고요. 어떤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보상을 아이들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치과 가기를 두려워했던 아이들도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디면 선생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주시지, 아니면 뭐 도장을 찍어 주시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견뎌요. 견디죠. 그게 바로 물질적 보상과 관계된 것인데, 그럼 집에서는 저학년까지는 뭐 스티커나 이런 게 좋지만, 그럼 고학년이 될수록 어떤 보상으로 가셔야 되냐면 자유 시간을 주는 보상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또는 중학생 아이들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잘 봤으면 중간고사 끝난 그 날에는 뭐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날 하루 동안은 친구들과 뭐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나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내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 여행을 꿈꾸면서 나 그 여행 때 충분히 휴식을 즐길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리적 보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칭찬은 우리가 뭐 잘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했다라는 얘기는 칭찬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져. 아, 참 고생했다. 애썼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공감과 위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복 탄력성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 뭐 공부를 하든, 어떤 것을 뭐 취미생활을 열심히 했든, 어떤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럴 때 꼭 성공하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어떻죠?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간만에 최선을 다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럼 엄마는 왜 우니? 그러면서 뭐 너가 그렇게 똑바로 했었어야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땐 잔소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미리미리 준비하지 그랬니? 좋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엄마 다 알아. 다 아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어해도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줄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청소년들이 몇 분 있어요. 구독자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그 쪽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한번 돌아보면요. 저도 부모라서 어쨌든 욕심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부모도 그때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부모에게 필요한 동기부여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어떤 보상이거나 자신감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부부가 함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모두의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